네, 그러면 우선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선 김태희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걸어도 걸어도를 연출한 일어서서 얘기해야 되나? 걸어도 걸어도를 연출한 남자 김태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연출한 조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랑 아니면 연출한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호다닥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이 섹션에 사실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묶은 작품들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영화에 나오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더 크게 넓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의 다양한 길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걷는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또 문득 이렇게 옆을 돌아보면은 같이 걷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는 그런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우리의 인생길의 모습을 담은 영화들, 저희가 이 세 편을 같은 섹션으로 이렇게 묶어보았습니다. 아마 재밌게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금 영화를 보셨으니까 영화에 대한 궁금증들이 막 생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스크린에 있는 저 위에 QR코드로 접속하셔가지고 카카오톡 대화창에다가 질문거리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감독님들께 대신 그 질문을 읽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시는 동안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는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나랑 아니면의 박재원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극영화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이거 지금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호흡도 좀 느린 편이고 이 부부가 사는 집의 어떤 내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또 실제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큐멘터리적인 어떤 특징을 그런 표현을 좀 고민을 하시고 만든 영화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뭔가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만들 때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사실적으로 보이게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섭외했던 장소라든지 그런 곳들도 이제 실제로 막 그렇게 오래 사셨던 그런 부부가 살고 계신 집을 거의 크게 안 꾸미고 그대로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전에는 잠깐 이제 촬영을 배울 때도 있었는데 해서 그 당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컷을 많이 나누지 않고 옛날 대만 영화처럼 이렇게 찍는 거를 제가 배우고 많이 이렇게 따라 했었는데, 그랬던 영향이 좀 이 영화를 만들 때 조금 투영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더 컷을 많이 나누고 좀 더 다이나믹한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다이나믹한 영화 기대됩니다, 감독님.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태희 감독님하고 조유경 감독님의 공통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 제목에 관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김태희 감독님은 걸어도 걸어도가 제목인데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영화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의 제목이고, 재밌는 게 영어 제목이 Nice to meet you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짓게 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조유경 감독님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직관적으로 그 체호배 소설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이기도 해서 이런 제목을 구상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태희 감독님부터 좀. 예,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주인공 김준배 배우님께서 계속 걸어서 무언가를 이제 만나러 가는 이야기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기억만 해두려고, 그리고 이게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걸어도 걸어도라고
해놓고 워낙 유명한 또 영화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영어 제목처럼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 종편에서 있었던 저기 북한 그런 좀 약간 거기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제목을 포기하기가 좀 너무 그러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영화랑 뭐 비교될 것도 아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본질 같은 거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뭐 누군가 이거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고 근데 너무 제목이 잘 떠오르지도 않고 계속 걷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산다라는 거나 뭔가 한다라는 게 계속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과를 낸 다음에도 사실 계속 진행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 표현을 좋아해요. 계속 뭔가를 계속 진행한다라는 거 내가 이룩하지 못했어도 꾸준하게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좋아서 그리고 또 선배님이 계속 걷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그냥 저걸로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좀 다른 이제 영어 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두 개를 이제 만든 거죠. 영어 제목으로는 소제목 같이 걸어서 누군가들을 만난다. 근데 만나서 반갑다. 좋은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욕심 부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한 거죠. 예. 그래도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걸어도니까 저는 왠지 언제까지 이거 계속 걷고 자전거 타고 이러시면 어떡하지 인물이 막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끝에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사로서 어떤 그런 고민까지 제목으로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유경 감독님. 네. 네, 저는 원래 제목을 잘 못 지어서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제목을 잘 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름 고민을 했었는데 체험 소설이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 어쨌든 이 영화가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되게 다른 두 세대 간의 이야기인데 서로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첫 뭐 인상일 수도 있고 첫 순간 같은 것들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주인공인 여자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되게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걔 데리고 다니는 뭐 이상한 여자 정도로 보고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 나랑 한이명 감독님께 질문이 두 개가 들어왔네요. 하나는 그 영화 속에 방역복이 들어가잖아요. 방역 그 옷 입은 거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소재나 그거를 이제 왜 극중에 굳이 방역복, 방역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질문은 두 배우분들이 그 연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인지 어떻게 그 연기 디렉팅을 하시면서 찍게 되셨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네네.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이 있으시긴 한데 이제 이전에 많지는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 일단 선생님들 이미지가 좋아서 이제 그냥 만나 뵀었어요. 뵙고 이런 영화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두 분 다 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이제 보여주셨고 저도 이렇게 막 경험을 떠나서 그 두 분이랑 좀 같이 만들어 보고 싶은 이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찍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 연기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되게 그만큼 오랜 시간 또 찍었는데 그거를 그만큼 버텨주시고 이렇게 계속 끌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막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찍었었던 것 같고 또 연기가 오히려 저는 좀 극적으로 너무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뻣뻣해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분들과 좀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찍었던 것 같고요. 이제 방역복에 대해서는 감독님 제가 아까 질문을 잘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방역복이기는 한데 그게 왠지 의복같이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그 약간 그거랑 겹쳐 보이신다는 얘기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예식의 옷을 이렇게 상징을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커플룩이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서 찍은 장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그 당시 상황이 뭐 방역복이 뭐 너무나 익숙한 때였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뭐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은 건 아니시지만 그 방역복 입은 모습도 되게 예뻐 보이실 것 같아서 그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 드리면 이번에는 걸어도 우리 김태희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춘복이라는 배우가 진짜 살아있는 인물처럼 영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서 아는 분이라든가 참고한 캐릭터가 실제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참고한 캐릭터는 저보다 윗세대 선배님들을 다 참고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끼리 저도 원래 이제 영화를 찍었지만 배우이기도 하면서 누구는 되게 20대 때 화려하게 뭐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우리 그 깜부 할아버지 선배님처럼 무슨 생각을 제가 제일 많이 하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재밌게 오래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어떤 주목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춘복도 마찬가지고 그냥 배우로서 안에 나온 인물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그분들을 보시면은 같이 있으면 항상 젊은 친구들보다 더 젊음이 것 자체로 계시거든요. 보면 내가 진짜 선배님 나이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기대하는 바람이 있지만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보면은 20대 때나 30대 친구들 같이 이렇게 보면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을 지나온 나조차도 아직 가보지 않는 그 시간대에도 선배님들하고 연기 얘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20대 때 어떤 순간들보다 더 되게 밝고 되게 더 교과서적인 그거 보면서 그냥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였거든요.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근데 사실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은 없거든요. 하다 재미없으면 안 하면 되지. 하다가 뭐 아니다 싶으면 돈 벌어야 되면 돈 벌으면 되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있어요. 근데 선배님들은 계속 어떤 중간중간에 어떤 모멸감이나 어떤 괴로움이 있었어도 이거를 쭉 하시면서 잘 되면 또 되게 좋아하시고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위로 계시는 선배님들의 어떤 어렸을 때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말처럼 뭔가를 쭉 해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제 주변에 있는 저에 앞서 있는 많은 선배님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춘복 역할 맡은 배우님은 잘 지내고 계시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안부가 되게 불편해요. 예. 준배 선배님은 어저께 어제 결혼식을 올리셔가지고 오늘 이제 괌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습니다. 원래 같이 이제 시간 되시면은 같이 올까 했는데 안 된다. 나 내일 신혼여행 가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괌으로 갔다고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서 어제 이제 예식 잘 마치고 이제 그렇죠. 좀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을 또 여기서 듣게 되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그 조유경 감독님께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주봉 배우님은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랑요. 이건 하나는 이제 영화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극 중에 할아버지께서 강아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그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장면에 담긴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 기주봉 선생님은 그 극중에 이제 나오시는 강진아 배우님을 제가 먼저 미팅 때 만나 뵀었고 둘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그냥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선배님으로 그냥 너무 다이렉트로 기주봉 선생님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미션이 떨어져서 이제 학교 선배한테 부탁을 드려서 어렵게 우리 동에 이제 찾아갔어요. 왜냐면 너무 저는 제가 저게 대학교 졸업 영화여가지고 너무 막 녹화하면서 방송 형 오신 막 그런 분인데 제 학생 영화를 좀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까마득해서 한 서너 차례 계속 저녁 같이 먹고 얘기하고 하는데 되게 후배로 많이 봐주시고 격려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지금도 항상 뭔가 영화 하고 있지? 뭐 이런 걸 계속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서 되게 좋은 우정을 덕분에 영화 덕분에 많이 힘도 받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걔는 저는 저 두 사람의 마지막에 대화가 되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주보고 뭔가를 얘기를 하지만 되게 뭔가 접점이 뭔가 뭉쳐지지 않는 대화. 근데 어쨌든 그냥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을 보는 건데 그거에 일말의 희망은 있어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자기적이지만 그것이 뭐 환청이라고 해석이 되든 어쨌든 간에 뭔가 이 두 사람에게 조금 돌아올 거라는 뭔가 뭐 그런 희망을 좀 영화적으로는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사운드를 넣고 배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걔가 이제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막 직접적으로 끌고 가는 존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제목에도 나오고, 그래서 걔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인물들에게 뭔가 이렇게 삶에서 끌고 가야 되는 삶의 멍해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어떤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양가적인 의미들을 다 포함한 그런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저도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랑 아니면 질문이 또 들어왔네요. 극 중에 사진과 그 공기놀이가 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공기놀이는 이제 사실 저도 이렇게 즐겨 했던 거라서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놀이잖아요. 그래서 신호를 쓸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공기놀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진은 이제 사실 초고나 이렇게 썼을 때는 전혀 없던 이야기였는데 이제 저 사진을 즉석으로 인화해주는 그 차량이 이제 실제로 저희 동네에 있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발견을 하고서 지금 너무 이걸 꼭 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연을 하셨던 그 사장님도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셨고, 그래서 저분이 나오는 대로 좀 이야기를 바꾸고 싶다 해서 이 사진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다시 바꾸고 그 사장님도 섭외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그 감독님 주변에 있는 것들이나 실제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서 그런지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되게 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들이 막 나는 것들도 사실 다 묻어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또 질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이 걸어도 김태희 감독님께 두 개 질문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초반에 보면 그 자전거 탄 남자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발목을 다쳐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데 한참 가다가 내릴 때 보니까 너무 멀쩡하더라 발목이. 그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씬에 보면은 이제 그 영화 상영하는 것 같고 그 커튼이 쳐져 있고 그림자로 되어 있는 그 장면의 그 사람들 모습이나 이런 게 어떤 의도들이 들어간 장면인가 궁금하다. 이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자전거 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제 연출할 때 연출이라고 할 것보다도 애초에 배우들하고 작업도 해보고 다른 작업도 해보고 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들에서 그냥 하는데 저가 그거에 대해서 노를 안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순간적으로 접질른다거나 뭐거나 자전거를 타고 그 어떤 낯선 사람들한테 말을 걸거나 그런 심리가 좀 더 사실은 저한테는 또 좀 중요했거든요. 왜 낯선 사람한테 그 사람이 없는 그 거리를 저렇게 정장을 입고 제가 본 광경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들의 그 순간들은 항상 좀 뭔가 되게 허해 있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뭔가 좀 벗어나고 싶었을 때 뭔가 자기 처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거나 나는 좀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그게 우연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우연이고 참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논리적으로는 잘 이렇게 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 경험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어떤 전사는 있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 걸어도가 뭐 어떻게 됐든 GV를 이렇게 오는 내용인데 GV를 저도 참 되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이 기억을 못해요. 제가 관객들을 맨 처음에는 얼굴을 찍어야 되나 이렇게 제 눈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관객들의 얼굴을 찍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거짓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에 대한 감정과 그때에 대한 어떤 좋은 순간들은 분명 내 몸에 남아 있는데 그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근데 그 순간을 겪었었던 것들이 항상 고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것들 안에서는 마음을 좀 잡으려고도 하고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나를 봐줬던 사람들 내가 했었던 무언가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거는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굴을 찍을까 하다가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찍는다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천천히 배우 관객 얼굴을 다 기억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기억처럼 실루엣처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영화를 찍고 이렇게 앞에 나타나서 보지만 저한테는 사실 영화보다도 더 큰 거는 영화를 한 이후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많은 이 과정들이 더 사실은 영화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장면을 그런 식으로 고민해서 PD님이나 그리고 촬영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 장면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조유경 감독님이랑 박재영 감독님께 한 분씩 질문을 드리고 나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 왔는데요. 우선은 박재영 감독님께는 지금까지 본 멜로 영화 중에서 멜로 영화 얘기가 나오네요. 멜로 영화 중에서 손꼽히는 수작으로 나랑 아니면을 기억하게 되실 것 같대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시는 장르나 영화 감독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조유경 감독님은 그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의 차 안에 헤어진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혹시 그 사진 자체에도 어떤 의미가 담겼나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박지영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뭔가 기쁘고 달콤해지는 말 되게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잊을 수 없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저도 뭐 이렇게 멜로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실제로 보는 것도 이제 멜로 영화 드라마 장르의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막상 제가 쓰려고 하니까 멜로는 이게 막 생각보다 욕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쓸 작업을 할 때는 지금은 이제 멜로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드라마 장르에 아직은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감독님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제 많은 다 좋아하는데요. 저는 좀 박찬욱 감독님 영화들을 대부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고 왕가희 감독님 영화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일단 지금 생각나는 감독님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제는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이 주인공이 외적으로는 뭐 생활 생계 문제에 시달리고도 있지만
어쨌든 소통에 실패한 여자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 인간관계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뭔가 뭐 걔처럼 되게 버림을 받는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이 여자 주변을 둘러싼 차가 되든 개가 되든 되게 병들고 오래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는 어쨌든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갖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네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들 한 분씩 짧게 또 마지막 인사, 오늘 또 와주신 분들에 대한 인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하려다 못한 그 김준배 배우님은 이제 6월달에 MBC에서 아카펠라라는 이제 예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셔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다른 영화제보다 되게 여기 오고 싶었는데 이유가 처음에 리서치 시작할 때 서울 왕국역에 있는 서울국제센터 영화반에 가서 조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화를 배우시는 어르신분들을 보면서 시작을 했던 영화여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영화를 뜰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주말 저녁인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무래도 이게 노인 영화제이다 보니까 제 영화 속에서도 노인층 부부가 나오는 영화여서 되게 올 수 있었던 것에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왔었고요. 또 이렇게 영화를 봐주시고 이렇게 또 좋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화를 또 얼른 찍고 싶어가지고 다음 영화를 잘 찍어서 또 여러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